자, 6월 모의고사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걸 왜 줬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라는 생각하다가 어차피 지금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인테그랄 씌우면 얘 평행 이동해가지고 그냥 적분값 구하면 되겠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나는 그래프를 처음에 그리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그냥 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거 그냥 적분했거든요. 마이너스 f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dx 요거 적분해요. 적분해보시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플러스 1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1 적분하시면 1이 되겠죠.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요 친구 있지. 이 친구는 지금 x방향으로 x자리에다가 x-1을 대입하셔서 x방향 1만큼 평행이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마이너스 이거 안 한 적 없다 했다 이거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더하기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지금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1에서 얘는 6분의 5라는 값을 알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6분의 5라는 값을 가져. 그러면 나는 지금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 부분은 이거 왜 그렸지? 얘는 6분의 5고 요 넓이는 얘는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까지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 마이너스 3에서도 마이너스 2까지 지금 주기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요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니까 얘다 6분의 5고 그 다음에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5가 된다 라고 해서 이걸 다 더했어요. 그냥 오케이? 그냥 그땐 그렇게 풀었지. 근데 저게 만약에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저거 그냥 적분하라고 하는 게 아닌 그냥 적분하라고 아닌 너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야 돼 라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더라고 해보니까 0,0을 지나고 1,1을 지납니다. 1,1을 지나요. 그럼 여기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1입니다. 예, 1이고 1일 테니까. 맞죠? 그런데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6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연속이니까 이렇게 그려서 얘가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건 내 맘입니다. 6분의 넓이가 6분의 1 되도록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게 마이너스 x가 붙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x축 대칭을 하시고 x축 대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그래프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방향 1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요 빨간색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1만큼 올려주시면 요런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 넓이야. 근데 이 넓이랑 정확하게 똑같겠죠. 그래서 얘 6분의 5가 되겠고 얘는 6분의 5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6분의 5가 나온다는 거예요.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방법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식으로 풀어도 되고 뭐 저렇게 풀어도 뭐 상관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12번 가볼게요. 12번 문제는 정확하게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교수님들이 자네들 이등변 삼각형 알고 있나? 이거지 뭐. 왜?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라는 거 주고 있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소리고 그럼 내가 요렇게 그어준다라고 한다면 수선의 발을 내려줘.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8분의 1이기 때문에 요 길이 2분의 1 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넌 코사인을 모르는 거야. 됐죠? 그럼 요 길이도 2분의 1이니까 이 길이는 1이 되겠고 여기가 지금 5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야. 근데 얘도 4거든? 얘랑 얘는 이등변 삼각형, 얘 4. 아무튼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면? 그럼 일단 당연히 수선의 발 내리고 싶겠지? 수직 그어주시고. 근데 그때 요 각이랑 서로 똑같으니까 다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8K 잡아주시고 얘는 K 잡아주시고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표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64에서 1 뺀 거니까 63 루트 63K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는 요거의 높이만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제서야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5니까 여기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얼마예요? 6 나와요? 그건 계산하는 거예요. 6 나와요. 그럼 얘가 6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3이 되겠고, 4, 3이니까 여기는 루트 7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K값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저도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그 fx라는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렸거든요. 어땠는지 모르겠네. 저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렸어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는 3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해석했겠죠.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주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저게 계속 반복되나 보다, 계속 반복되나 보다. 반복했겠지 내가 당연히. 반복하셨겠지 여러분들도? 반복하셨겠지.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났더니 그럼 여기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인데, 아, 요걸 보고서 너는 주어진 상황을 보고서 재해석하는 거야. 상황을 네 자체로 재해석하는 거지. x가 정수일 때는, x가 정수일 때는 쟤는 1이고, 맞죠? x가 정수가 아닐 때는, 정수가 아닐 때는 3이군요. 이거야. 저거를 바라봤으면 게임 끝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냥 못 푸는 거지 뭐.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렇잖아.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1이고 정수가 아닐 때는 3이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3분의 1 앞으로 뺄게요. K 곱하기 F 루트 K라고 했어. 그러면 덩어리, 요 덩어리로 보시는 거야. 이 덩어리가 정수면 fx가 말이지, fx가 1 또는 3인데 요 덩어리가 정수면 그때가 1인 거고, 덩어리가 정수가 아니면 3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정수일 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봤을 때 K는 1, 4, 9, 16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3이구나. 그럼 여기서는 선택이야. 사실 이거는 실전에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돼. 다 쓰고서 더해도 되고, 문과분들 수학 못하고 시그마 못하겠다 다 한 다음에 더해도 된다고. 진짜로. 어차피 답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조금 유식하게 한다면 그냥 3이라고 해. 다 3이야 그냥. 다 3이라고 해서 이거 빼는 게 낫잖아. 그게 조금 생각 있는 거고. 아니,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이 3분의 1이 의미하는 바가 그건 것 같아 나는. 여기는 요 친구가 3이라고 그냥 다 하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20까지 다 3이라고 치고 요때만 2씩 빼면 되겠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얘는 3K라고 쓰시고 거기서 뭘 빼자고? 3분의 2 곱하기 1일 때는 1 곱하기 1. 1 곱하기 1. 2를 왜 빼는 거지? 3과 1의 차이가 2니까 이만큼 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 곱하기 1. 그 다음에 9 곱하기 1. 그 다음에 16 곱하기 1.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저거를 다 나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쪽으로 풀이를 바꾸신다면 그게 하나의 공부지 뭐 그냥. 그러면 되겠죠? 저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계산하기 편해지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일반 문제집이 나오잖아. 이거 쓰레기라고 할 거다. 아, 뭐 이렇게 귀찮게 해. 이럴 거라고.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냥 내가 어떤 거 주더라도 그딴 거 없어요. 요거 보고서 내가 별거 다 내네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14번이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건데 모르겠네. 가볼게요.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점수 나한테 보내준 거 보면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P랑 Q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P랑 Q는 양수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 아우, 연속. 혹시 그거 읽었니? 문제 풀 때? 얘가 연속이라는 걸 읽었나? 난 이게 되게 중요한 멘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가족권에서 봤을 때 X, GX. 여기는 이 친구는 절대값 X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렇구나. 그럼 나는 절대값 X로 묶어주셔서 처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F, X-P 더하기 Q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괜찮니?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서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눠야 되는데 그걸 했냐고. X가 0보다 클 때 X가 0이면 무조건 0이 되잖아. 좌변으로는 똑같아지잖아.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된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래버리면 난리 난다고. 원래 보통 절대값 X는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X가 0이 돼버리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고. 됐나요? 사실 그거 별로 영향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영향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영향 미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한번 보자고. 그럼 X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는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럼 얘 지워주시면 그때는 GX 요거는 절대값 F, X-P. 벌써 문제 풀기 싫죠? 문과분들? 알아요. 안다고. 어렵다고. 쉽지 않아요. X라는 저 친구가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이때는 GX 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절대값 F, X-P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지.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속이라는 멘트가 있기 때문에 X가 0일 때도 GX는 존재해야 된다고. G0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상황이. 그러려면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그 마인드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를 잠깐 귀찮으니까 HX라고 치환하고 여기는 이 친구를 잠깐 귀찮으니까 HX라고 치환한다면 0에 대한 우극하니까 일단 0 플러스 0 플러스 대입해 본다면 얘는 절대값 그리고 이건 연속함수일 거야. fx는 3차 함수니까 연속함수니까 0에 대한 우극한이나 또 똑같겠지 뭐. 그러면 h0 요거랑 여기다가 0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 h0이 될 거야. 얘는 지금 우극한이고 얘는 지금 좌극한이야. 서로 같아야 돼. 그래야 연속이거든. 일로 넘겨주시면 이 절대값 h0이라고 한 저 친구는 0이 되면서 얘는 0이야. 얘가 0이니까 너가 0이니까 G0도 0이야. 그래서 얘는 G0이 0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나는 이것 때문에 바로 찾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G0이 0이라는 걸 인지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 얼마큼 평행이동했는지 몰라. 근데 P라고 하는 친구랑 Q라고 하는 저 친구는 양수라고 했어. 그럼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 미분할게요. F'X.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고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서 3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완료가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기겠고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는 이 친구가 3이 되겠어. 저는 3차 함수 그래프야. 근데 그 3차 함수 그래프의 함수값을 실제로 구해보신다라고 한다면 3을 대입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39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7이어서 그래서 이 타이밍에 X축, Y축을 그려보신다고 한다면 얘는 X축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여기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줘.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저거를 어떻게 막 처리해가지고 절대값 붙이고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절대값 붙인 다음에 X축 대칭하는 거야. X가 0보다 큰 파트는 그냥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 붙이는 거라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평행이동한 거를 절대값 붙인 다음에 또 뭐 그걸 하는 거래. 뭔 소리야 이게. 하지만 G0은 무조건 0이라고. 0,0을 지나간다고. 그럼 째려보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나조건에서 이런 말이 있었지. 나조건에서 그냥 그거를 재해석하면 첨점이 한 개입니다. 라는 소리 아닐까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딱 한 개만 있다라고 했으니까 첨점이 한 개라는 소리라고. 그럼 첨점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0,0을 지나가는 거니까 혹시 이러면 어떨까?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한다면 맞지? 무조건 0,0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혹시 여기는 요 점이 그렇잖아.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면 여기서 꺾이는 게 나와야지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요 점이 일단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럼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거를 여기 음수 파트를 절대값 씌워준다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기는 저 친구를 절대값 씌워준다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렇게 뭐 내린다고 한다. 아무튼 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하고 요 점에서만 천점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됐잖아. 이게 안 되면 답이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끝이야. 1, 7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7만큼 필요한 거니까 P는 1이고 Q는 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교수님이 사실 출제하신 교수님이 요걸 주면서 니네한테 편하게 준 거야 사실은. 양수 쪽이랑 양수 쪽만 생각하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저게 만약에 실수 PQ라고 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문제야 진짜로.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언제 저렇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능 시험 보러 가시면 개인펜 못 쓰는 거 알죠? 개인펜 못 써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네 개인펜 쓰려고 하지 마요. 샤프랑 컴사 검정색 파트랑 빨간색 파트만 있어야 돼요. 맞죠? 그걸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세요. 만약에 저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개 다 샤프로 그리면 약간 지금 머리가 혼돈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는 샤프로 그리고 하나는 검정색 또는 빨간색으로 그리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네 개인 펜으로 막 초록색 집어넣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것도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저는 뭐 수능 보러 간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그릴게요. y는 sin x 그래프랑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요거야.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평행 관계라고. 코사인 그래프를 x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대로 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요만큼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는 다 2분의 파이만큼 길이가 될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사인 2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했기 때문에 너의 주기는 이 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눈 거니까 4가 되겠지 뭐. 주기가 4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친구는 1, 2, 3, 4라고 쓰셔서 꼼꼼하게 쓰시면 되겠고 여기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리고 저기까지만 그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요건 것 같아. 4일 때 등호가 안 들어가. 4일 때 등호가 안 들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 그 방정식이라는 거는 사인 저 그래프랑 코사인 저 그래프랑 y는 t랑 만나는 교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저 그래프랑 y는 t랑 y는 저 그래프랑 y는 t랑 만나는 교점. 그 교점 중에서 가장 최소를 알파 t라고 하는 거고 최대값을 베타 t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다면 t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y는 t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장 작은 점은 요 점이고 가장 큰 x좌표는 이거니까 여기는 요 친구가 알파 t가 되는 거겠고
여기는 이 친구가 베타가 t다. 베타 t가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럼 그냥 여기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5잖아. 그럼 너랑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게 2분의 5니까 얘랑 바로 나오면 되는데 선생님 그게 안 보이는데요? 그게 안 보인다면? 좋아. 아까 그 느낌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 길이, 이 길이 있지, 이 길이. 저 주황색과 빨간색의 저 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만큼의 길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1만큼의 길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맞아요? 평행이동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타 t를 이쪽으로 빼시면요. 여기는 요 좌표는 요점이야, 요점. 아까 2분의 5라고 하는 건 가운데요. 근데 요 점의 좌표는 그러면 베타 t에다가 1을 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요점과 요점은, 이 점과 이 점은 정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2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t 더하기 베타 t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반으로 나눠주신 게 얼마라고요? 2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도 똑같이 5 나와요.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냥 딱 보자마자 에이, 이거는 요점 만나는 요 가운데가 2분의 5니까 얘랑 얘 정중앙 2분의 5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니은 뭐라고 했냐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 요거는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 얘가 특수한 상황이네요. 얘는 뭐예요? y는 0, t가 0일 때 y는 0과 만나는 그런 x좌표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y가 0일 때라는 건 x축이니까 x축을 딱 그려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 만나는 저 점의 좌표는 요점, 그 다음에 가장 큰 점이 요점이니까 0이랑 3입니다. 0과 3이야. 그렇구나. 이 길이는 3이다. 일단 이렇게 썼던 것 같아. 나도. 그때 그 t가 요거랑 요거 뺀 게 3으로 고정될 때는 언제까지냐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봐. 이 점과 이 점을 보라고. 나 봐. 요거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계속 똑같지 않을까? 요 커브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이게 계속 t가 위로 올라간다고요. t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요 길이는 계속 3일 거라고. 이 길이는 계속 3이라니까. 근데 올라갔다가 조금 더 올라가는 순간 그때 알파 t는 더 작은 알파 t는 이걸로 바뀌기 때문에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길이는 3이 되지 않겠지. 그럼 언제까지야? 요때까지지. 이때까지니까. 이때는 뭐라고 알고 있어? 당연히 2분의 루트라고 알고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 요 가운데 있는 값은.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니은은 수식으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보고 관찰이야. 관찰이야. 디귿 보고 좀 웃겼습니다. 난 사실 항상 디귿에서 항상 겁을 먹고 시작합니다. 저도. 왜냐면 무서우니까. 보통 경험상 디귿이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허무해가지고 뭐야 이게 이랬지. 여기가 알파라고 칠게. 그럼 여기 만나는 교점. 요만큼가 2분의 1이라고. 다시 T1, T2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알파 T1, 알파 T2가 서로 같대요. 최소값이 가장 같을 때라는 거야. 최소값이 같을 때니까 요점이랑 요점일 거 아니야. 이때가 얘가 T1이 되겠고 얘가 T2가 되겠어. 알아서 그림 다시 그려줄게. 안에 저 그림 너무 훼손됐어. 아이씨 존나 힘드네. 세상 힘드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됐어. 요렇게 그었을 때랑 요 만남이 있는 여기에 알파 값이 똑같다고. 그때 얘가 y는 t1이고 얘가 y는 t2라고 할 때 그때 요점의 좌표는 알파 t1이고 요점의 좌표는 알파 t2일 거라고. 그걸 그냥 알파라고 하자고. 그냥
그랬을 때 알파일 때 함수값 요점의 좌표 사인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값이니까 미친 탄젠트가 왜 나와 이 자식아.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되겠고 알파를 코사인에다 대입하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라고. 선생님 어려운데요. 하나도 안 어려워. 얘가 T2야. 얘가 T1이야. 얘가 T1이고 얘가 T2라고. 그렇잖아. 쓰면 되잖아. 그때 T2, T1 코사인 2분의 알파 2분의 파이 알파 네모라고 쓸래 그래? 코사인 네모 사인 네모. 저 자꾸 귀찮으니까 얘랑 얘랑 빼시면 T2 마이너스 T1 얘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야. 얘가 얼마라고? 2분의 1일 때 뭘 구하라고 했어? 둘이 곱한 걸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니까 T1 곱하기 T2라는 거는 사코를 구하는 얘기잖아.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2분의 1일 때 사코를 구하는 건 기본 생 기본 문제 아니냐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2분의 1일 때 사코를 구하라고 한 소리는. 그럼 얘 제곱하시면 1 마이너스 2 사코는 4분의 1이야. 그때 사코가 혹시 3분의 1이니? 라고 물어봤잖아. 넣어봐. 안 되잖아. 아니잖아.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느낄 때 15번보다는 14번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쉽지 않죠? 알고 있어요. 호락호락 하지 않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치의 변화량, 이동거리,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합시다. 위치의 변화량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됩니다. 속도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고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절대값 VT, DT, 속력을 적분하시면 됩니다. 위치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위치의 변화량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VT, DT 하시고 거기에다가 초기 위치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초기 위치야. 세 가지 상황을 인지하신 상황에서 저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그냥 뭐 적분해서 뭐 적분상수 이용해가지고 K값 구하고 C값 구하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이렇게 푸시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자, 인테그랄 세 번째 줄에서 t는 0에서부터 1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주고 있지 않니? t가 0일 때는 위치는 0이고 t가 1일 때는 위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0에서부터 1까지 vt, dt 하시면 맞나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vt를 적분하시면 t의 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kt 0부터 1까지.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k가 얼마예요? 1로 넘기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k가 마이너스 2니까 이제 뭐 구하려고 있어요? t1에서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라니까 1에서부터 3까지 vt, dt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1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셔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된 거죠? 다음은 7번. 7번이 아닌 20번. 실수 A와 저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GX.
f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마이너스 ft 곱하기 ft의 4제곱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함수는 x에 관한 함수. 근데 적분은 변수가 t. 그럼 적분 쪽에서는 얘는 상수 취급해야 되지만 얘를 미분할 때는 얘는 변수가 되고 얘는 상수가 되면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전개하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전개하시면 fx ft의 4승 dt 마이너스 얘랑 곱하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5승 d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적분 쪽에서는 얘가 상수 취급이니까 fx를 앞으로 튀어나오신다고 한다면 얘는 fx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분하셔야죠. 너 미분합니다. g 프라임 x. 너는 앞에 거 미분 f 프라임 x 뒤에 거 그대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요거 미분하시면 요거 x로 그대로 바뀔 테니까 fx의 4승이니까 fx의 5승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시면 fx의 5승 사라집니다. 끝. 일단은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 됐죠?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볼게. 도함수가 저렇게 생겼대. 도함수가 저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도함수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3이고 얘가 5입니다. 현재 도함수는 3이랑 5에서 0이 되고요.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fx는 원래 함수 fx는 3에서 갖고 5에서 극소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좀 장난질을 쳐서 지금 현재 극값이 2개를 갖고 있는데 3일 때랑 5일 때 극값을 갖고 있는데 그 극값을 1개로 줄이고 싶대. 어떤 장난질을 쳐서. 그럼 여기는 이 친구에다가 x-3을 한번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시면서 3차 함수로 바뀌는데 x-3을 한번 곱한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이렇게 바뀌시면서 여기가 3이 되고 얘가 5가 되시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요 점은 마이너스 부호가 지금 안 바뀌는 상황이니까 요 점에서 극점을 갖는 게 아니고 5에서는 극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요? 여기다가 뭐 하나를 더 곱해버리는 순간 여기는 이 친구는 중근을 갖게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없어지게 된다고. 또는 만약에 x-5를 곱하신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3이 되겠고 얘가 5가 되시면서 그림이 이렇게 되시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시면서 요 점에서는 극점을 갖는 상황이고 요 점에서는 플러스니까 서로 좌우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극점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 마인드로 생각하는 거야. 그 마인드야. f'x야. f'x를 구해야 돼. f'x를 구해보시면 그걸 실제로 미분해보시면 그 친구 미분하는 거야. f'x를 해보시면은 걔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돼. 그럼 요거는 3x-3, x-5 이렇게 된다고. 그렇구나.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현재 얘만 바라보신다면 얘는 x는 3일 때랑 x는 5에서 그 값을 갖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딱 봐도 얘랑 더해서 답은 8이라고 하겠지. 근데 정확하게 안다면 감으로라도 그냥 8이라고 써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정확하게 한다면 요 그래프를 사실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FT 그래프를 그려볼게. FX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지금 3이고 잘 들어요.
이거 5예요. 지금 우리 해설 강의 한 거고 끝나고 나서 다시 푸는 거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럼 비율관계 잠깐 쓰신다고 한다면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를 5 대입하고 아까 그 fx 그거에다가 5 대입하면 졸라 빡칠 거 아니야. 그 fx에다 5 대입해봐. 숫자 개빡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비율관계를 잘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지금 2 대 1이니까 여기가 2야. 맞지? 2잖아. x가 0일 때 거기 상수가 3이니까 그럼 0일 때는 뭐겠어?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x축은 여기 있겠지. 우린 이것만 지금 궁금한 거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지금 상황이. 5를 대입해서 여기 양수고 얘가 양수다라는 거 파악하지 말고 이렇게 파악하자고. 여기가 지금 2 대 1이니까 괜찮죠? 여기가 지금 2야. 그러면 0은 여기 있을 거야 왼쪽에. 그럼 그때 3이니까 x축은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저 3차 함수가 0이 되게 한 x좌표는 요거야. 이거 딱 하나 있어. 이거 딱 하나야. 근데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이게 0이니까 이거를 제곱한다면 만약에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4차 함수 그래프는 미안해. ft의 4승 그래프 미안해. ft의 4승 그래프는 몇 차야? 아무튼 졸라 커. 그거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a를 대입하면 그게 0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다시 얘를 hx라고 한다면 저 함수 hx라고 한다면 이거 몰라도 된다는 거야 지금. 하지 말고 여기는 요 그래프가 hx 그래프라고 한다면 hx라고 잠깐 치환한다면 여기다 a 대입하면 ha가 0이야. ha가 0이라는 소리는 hx는 반드시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라고. 그쵸? 그러면 얘랑 곱해서 얘가 원래 지금 3이라고 하는 친구랑 5라는 친구가 극값을 갖는데 두 개를 갖는데 딱 하나만 각도로 만들어준다면 마치 여기다가 x-3을 곱한 것처럼 x-5를 곱한 것처럼 여기 이 친구에다가 x-3을 한번 곱하고 x-5를 한번 곱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a가 3일 때랑 5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3이랑 5랑 더하면 8인 거야. 그래서 수학원 지수 맨 처음에 할 때 배우는 A의 거듭제곱근 설명을 지금 다시 할 건데 알고 있는 사람 미안해. 잠깐 시간을 뺏는 거지만 잠깐 미안한데 우리 같이 가는 거고 알고 있는 사람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기 바래요. 21번 갑니다.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은 뭐냐면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야. A n제곱근은. 그때 그 수를 잠깐 x라고 치환해 보신다고 한다면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건 수니까 x에다가 n제곱했을 때 A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저런 n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야. x의 n승이 A가 된다라고 하는 그 x값을 구하는 거야. 저건 n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라고. n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너의 근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그 제곱근은 그 x값이니까 n차 방정식이면 실수어수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n개가 될 거야. 맞죠? 실수어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n개가 될 거라고. n차 방정식이니까. A의 세제곱근 무조건 3개라고. A의 8제곱근 무조건 8개야. 그런데 거기 안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거나 실수인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당연히 y는 x의 n승 그래프랑 y는 a랑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나는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확인해 볼 거고 홀수라고 하면은 1일 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 3 이상일 때라고 생각하셔서 일단 저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y는 x의 n승 그래프라고 하는 저 친구는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공부하지 마. 수학 공부하지 마. 다른 거 집중해. n이 짝수라고 한다면 그때 그 그래프는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생긴다라고 알고 있다고. 맞죠? 짝수 그래프는 저렇게 생기고 홀수 그래프는 저렇게 생깁니다. 그랬을 때 y는 a랑 만나는 교점, y는 a랑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가 걔가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라고. 맞죠? y는 a랑 교점,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여기는 요 x좌표는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라고. 저 일단 마이너스 붙여지는 거 아니야. 그냥 n제곱근 a야. a가 음수면 얘가 홀수고 얘가 음수라고 한다면 n제곱근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이런 숫자 존재하는 거라고. 얘가 홀수고 얘가 지금 음수면 존재하는 거야. n이 짝수라고 하신다면 얘가 y는 a라고 하신다면 y는 a라고 했을 때 그때 만나는 그 x좌표랑 그 만나는 그때 x좌표는 얘는 n제곱근 a가 되겠고 얘랑 얘는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 서로 같아. 얘는 우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걸 기억하게 하죠. a의 n제곱근에 대한 개념 설명은 요거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이 표 하나만 가지고 있자라고 맨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역행하는 거야? 그렇게 선행해서 했으면서 왜 다시 나는 후행을 하고 있냐고.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실수의 개수는 1개입니다. 만나는 교점이 1개니까요.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2개, a가 0일 때는 1개, a가 음수일 때는 빵개입니다. 2개, 1개, 빵개.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게 기반이 된다면 저 문제는 껌입니다. 만약에 저 문제를 못 풀었다면 난 저 개념을 모르겠다는 건데요. 모르면 이제 알면 되죠 뭐. 가시죠. 아깝네요. 풀 수 있었는데. 21번 갈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래요. fx는 그러면 x제곱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때 가조건에서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승 마이너스 64 곱하기 그 다음에 fx자 fx 얘가 0이 된다고. fx는 2차식이니까 서로 다른 조식을 갖거나 또는 중근을 갖거나 또는 허근을 갖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너랑 곱한 저 방정식의 근은 2개의 근을 갖고 그 2근은 중근에 갖는다고. 그럼 여기서 근 하나 가지고 여기서는 고작 해봐자 실수는 최대 맥시멈 2개 나오는 거니까 뭔가 얘의 느낌이 홀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줘야 돼. 왜냐면 여기서 중근 갖고 여기서 중근 갖는 그런 느낌이 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 그래프는 무조건 짝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줘야 된다고. 여기는 요 그래프는 y는 x의 n승 해설강의 다 홀수 그래프 그래서 안 되죠 라고 하는데 그걸 왜 생각하냐고. 저걸 보고서 딱 보자마자 그냥 이거는 y는 a라고 하셔서 요거랑 y는 a가 아니라 64지. y는 x의 n승 그래프랑 y는 64랑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는 얘는 n제곱근 64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의 근, 실근 2개는 요런 근을 가지니까 당연히 요 fx의 2근도 요거랑 요거의 근을 가져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fx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fx는 x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되겠고 또 하나는 x 플러스 n제곱근 64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금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상황이고 얘가 n제곱근 64고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y축은 여기 있을 거야. 현재 저 그래프로 생긴 겁니다. 그럼 그때 여기 요 F0의 값이 음의 실수? 음의 정수? 음의 정수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F0을 대입해. F0 구해보면 여기다 0 대입하고 0 대입해보시면 0 대입하고 0 대입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64 곱하기 64니까 얼마냐? 2의 6승, 2의 6승, 2의 12승, 2의 12승이 되겠고 천천히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승이라는 거야. 얘가 무슨 수? 음의 정수가 돼야 된다고. 얘가 음의 정수가 되려면 얘가 자연수가 되면 돼. 마이너스 빼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0이어도 되겠지만 0이어도 되겠지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뭐야 되겠어요? 무조건 요 분수지수가 사라져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분수지수가 사라져야지 여기는 요 친구가 정수가 될 거라고. 맞죠? 그럼 그때 저 n분의 12 n분의 10이라고 하는 친구가 분수지수가 사라지려면 그때 n값은 n이 될 수 있는 친구는 12의 약수기 때문에 1, 2, 3, 4, 6, 12인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 친구가 두 실근을 갖고 중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는 건 n이 반드시 짝수여야 된다는 소리니까 나는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n이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1과 3은 지워줘야 됩니다. 2랑 4랑 6이랑 12 저렇게 4개 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22번. 뭐하지? 그럼 뭐 할까? 이거 할까? 이걸 이렇게 할까? 아, 보라색 오바다. 벌써 하지 마. 그냥 물어볼게. 이게 마지막 결과물이긴 하지만 여기가 1이고 얘가 4라고 할게. 그러면은 저 3차 함수의 최고차인 개수가 1차라고 한다면 이미 저기서 A를 구할 수 있지? 1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8이네. 동의한 거야? 아닌가? 6이지. 1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6이야. 이미 그냥 알고 있는 상황이야. 된 거야. 그러면 그 생각도 하지 말고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실전에서 하냐는 거야.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난. 여기 이 친구가 3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그때 요 좌표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이거 줬으면 그냥 무조건 요거잖아. 이거 뭐야? 1 더하기 1 더하기 4랑 3 더하기 3 더하기 뭐랑 똑같냐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맞죠?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면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뺐을 때는 2차 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저건 마지막에 쓸 거야. 저 상황은 마지막에 쓸 겁니다. 자 가볼게요. 22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 줬어. 그럼 잠깐 긴장해야 돼. 어떤 긴장을 하냐? 아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안 줬고 고난이도 문제라고 한다면 의심하는 건 음수일대야. 왜냐면 그 교수님들이나 출제자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새끼들이 무조건 양수부터 시작할 거라는 걸 알잖아. 그렇잖아. 물론 가능성은 5인데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것도 5고 음수도 5인데 항상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두는 거는 음수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왜? 최고차이 계수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음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사실 나는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음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 근데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지만 그냥 됐죠. 일단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권을 봤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너무 많이 한 그래프잖아. 그래서 나는 오늘 설명할 때는 거의 아이패드로 내가 설명해 준 그 풀이보다 조금 진화한 느낌인데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거 아니면 요거일 거야.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면. 맞아요? X축이 저기 위에 있을 때랑 아래에 있을 때 저 2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일 때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X축이 요거 아니면 요거일 텐데 그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맨 그렸는데 감정이 안 살아. 그래서 fx라는 친구를 실제로 써봐야 될 것 같아. 최고차이 계수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중근 갖고 또 다른 시근을 갖는 거니까 식은 요 딱으로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고 일단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러면은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중근까지 되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겠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겠고 가능성 4개 열어두는 겁니다. 알파 베타 이때는 알파 베타 이렇게 지금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저 4개 중에 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이제 이것 때문에 못 풀었겠지. 만약에 못 풀었으면 이게 무서우니까 f x-fx는 0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이제 공부하면 되지 뭐. 이제 저딴 문제 계속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안 나오겠지. fx가 0이 될 때는 f 알파가 0이거나 f 베타가 0일 때입니다. 그러면 저 안에 저 덩어리 맨날 그 덩어리 저 네모 덩어리가 알파일 때만 0인 거고 네모 덩어리가 베타일 때만 0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저 네모라는 친구가 x-fx라는 저 친구가 알파일 때랑 x-fx라는 친구가 베타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덩어리.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는 x-알파는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x-베타라는 친구는 fx라고 하셔서 나는 y는 x-베타랑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x-알파랑 y는 fx랑 저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 3개 주세요. 요거랑 더한 거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3개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겠지. 근데 y는 x-알파라고 하는 거는 x절편이 알파라고 하는 거고 y는 x-베타라고 하는 건 x절편이 베타라고 하는 거니까 요점이나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요점이나 요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조건이 걸려있는 게 F1은 4라고 했어. 그리고 F'1은 1이라고 했어. 그리고 F'0은 0보다 1보다 크다라고 F1은 4라고 한다는 소리는 1의 함수값이 양수라는 소리니까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있을 거야.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치자고. 1이라고 쳐. 그럼 저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한 요점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의 방식을 그린다고 한다면 혹시 여기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이지 않을까? 라고 하면 오산이야. 왜냐면 계속 기울기는 커질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랑 똑같을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는 2개야. 이렇게는 2개야. 만남 교점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가는 요 직선의 방향을 이렇게 그어주신다고 한다면 저거랑 평행한 직선의 방향이니까 요 점이랑 요 점 두 개야 라고 하면 오산이었어. 내가 혼자 문제 풀 때 잘못 생각했어. 어제 다시 풀어보니까 이렇게 두 개만 만나는 게 아니었어. 5개야 이거는. 왜 그래? 요 점이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향을 이렇게 가면 여기도 지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뭐지? 뭐가 이상한데? 요 지나가 보니? 이렇게 하면 5개입니다. 알았죠?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3차 함수가 무한대로 가면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얘는 계속 기울기가 1로 고정이니까 얘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 요 기울기를 이기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얘는 안 돼. 그런 이유 때문에 얘도 안 돼.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가 아니야. 음수 이쪽으로 가. 다음 요게 x축일 때라고 해보신다면 아까 f1은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 될 거야. 근데 1일 때 접선의 길이가 음수잖니? 맞죠? 이거 안 돼.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 요거구나. 요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요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려주시고 그러면은 4가 될 때 y좌표 4가 될 때 그때 접선의 길이가 1이 되게 하는 그런 곳은 확인해 봤더니 요쪽 동네인 것 같아.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공통 접선을 만나는 거 뭔가 요거랑 요렇게 이렇게 접선을 만나는 요 상황 요 점의 좌표가 얘가 뭐라고? 1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 이때 x좌표가 기울기가 1이 되는 상황. 그리고 요 점을 지나가는 상황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y는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4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당연히 4겠지. 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1대 1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는 무조건 뭐겠어요? 마이너스 3이라고요. 됐나요? 됐죠? 여기가 지금 4고 4만큼 빼치면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된 거야? 그럼 다 끝났잖아요. 베타 구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랑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베타가 어떻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지워주시고 베타라는 친구는 5가 되겠죠. 얘는 5입니다. 그래서 fx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p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되겠죠. f1은 4라고 했으니까 f1 대입해 보시면요. 여기다 1 대입해 보시면요. 4의 제곱 p 또 16이라 하지 마. 마이너스 4. 얘가 4입니다. 아름답죠? 수식이 아름답죠? 얘랑 얘랑 지워줍니다. 그럼 따라서 p라는 친구는 음수 나오네요. 마이너스 16 4의 제곱분의 1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시고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하시면 답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